2014년 경기도 포천의 어느 빌라에서 기괴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동 방임 학대 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이후 집안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이었는데요. 시신의 상태 그리고 발견 당시 정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건의 내용만큼이나 직접적이고 불쾌한 묘사가 영상 속에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9일 저녁 9시 40분경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어느 빌라의 주민들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남자아이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는데요. 주민들이 층마다 다니며 알아보니 이 비명 소리는 2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비명 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는데요. 결국 주민들은 어떤 사건이 터진 것이라 짐작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야외에서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통해서 해당 집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안에서 문을 연 뒤 경찰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어두운 집안에는 쾌쾌한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둘러 컴컴한 집안에 불을 켜자 빌라의 내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상태는 매우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안방에서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이는 당시 8살의 남자아이였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방치되어 있었는지 거의 아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구조하러 갔던 형사의 회고에 따르면 아이의 눈동자가 시퍼레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즉시 그 현장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여 이송시켰습니다. 일단 아이를 무사히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아이를 이송시킨 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던 경찰은 구조대원이 남긴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의 정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부패한 냄새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람이 사망한 현장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자마자 눈치를 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집안을 수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안에서 특이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빨간색 고무로 된 통이었는데요. 높이는 약 80cm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이 통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에서 악취가 가장 심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뚜껑 위에는 10kg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열어봐선 안 된다는 듯한 기묘한 모습이었는데요. 경찰은 소금 포대를 치우고 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 안에는 이불이 한 개 덮여져 있었고 이불을 들추자 그 안에 들어있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오래되었는지 백골화가 진행되어 있었으며 시신의 목 부분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강력 사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시신이 담긴 통을 부검실까지 옮겼는데요. 그런데 이 부검실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것을 느낀 수사관들이 이 통을 거꾸로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는데요. 처음엔 위에 있던 시신이 나왔고 뒤이어 그 밑에 깔려있던 장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 밑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액체의 정체가 위에 놓인 시신이 부패하며 생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그 액체 안에 또 다른 유골이 섞여 있었습니다. 즉 이 액체의 정체는 위에 놓여있던 시신의 부패물과 통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시신의 부패물이 밑바닥에 섞여서 함께 고여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붉은색 고무로 된 통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신 한 구는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데다가 밑에 놓여있던 시신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신원조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부패한 액체 속에 섞여있던
지문이 남은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를 찾아낼 수 있었고 복원 작업을 거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두 구의 사체는 모두 남성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통적으로 어떤 여성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이 여성의 남편과 내연남이었는데요. 위에 놓여있던 시신이 바로 내연남이었고 밑바닥에 놓여있던 것은 남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바로 해당 빌라의 주거자이자 그 빌라에서 구조된 아이의 생모란 사실도 드러납니다. 경찰에서는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수배했습니다. 2014년 8월 2일 경찰은 포천시의 어느 섬유 공장에서 용의자인 50대 여성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의외로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백고라 되어버린 내연남의 시신만 자신이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으며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내연남의 목숨을 빼앗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용의자 이모 씨가 내연남과 만나게 된 것은 2013년 제과업체 공장을 함께 다니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라는 것이 직장 안에 알려지게 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됐는데요. 이 소문이 사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였던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이 씨는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수면제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고 그가 잠들어 버린 사이에 스카프와 랩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질식시켜 목숨을 빼앗은 다음 방 안에 있던 통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던 남편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숨진 것은 1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통 안에 넣어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번복됐기에 경찰은 다른 인물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남편의 시신을 통 안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것은 당시 18살이었던 이 씨의 큰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진술 역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10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가 다시 이 씨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자연사했으며 어머니 이 씨와 함께 통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게다가 그녀는 처음에는 내연남에 대한 진술 역시도 번복했었습니다. 피해자 내연남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공장에 다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또 처음엔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 한국인이었음도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자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시신에서도 뜻밖의 물질이 검출됩니다. 바로 내연남의 시신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똑같은 수면제 성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점을 들어 그녀를 더 추궁했지만 이 씨는 끝까지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10년 전에도 인근 약국에서 내연남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구입했던 내역도 밝혀지게 되었지만 남편을 살해한 것이 워낙 오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씨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그녀의 범죄 의도를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빌라에서 구조된 이 씨의 아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가끔 들러서 먹을 것을 주고 가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터 구조될 때까지 해당 빌라에서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구조 당시 8살이었으므로 10년 전 이 씨의 남편이 통 속에 유기되었을 때부터 쭉 시신과 함께 그 빌라에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 씨가 방치됐던 아이에 대해 밝힌 진술은 이렇습니다. 1995년 그녀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고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없으면 잠에 들기 어려웠고 부부는 사고의 책임을 서로 미루며 다퉜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선택했는데요.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자 그녀 역시도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들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씨는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낳은 아이가 바로 빌라에서 구조된 아이였습니다. 그 이후 이 씨는 앞서 말한 대로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방임되는 상태가 8년이 흘렀지만 이웃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상 함부로 신고하기는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던 아이는 구조된 그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이는 구조되었고 밝혀내지 못할 뻔했던 사건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체포된 이 씨는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년에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는 살인 및 유기, 학대 혐의를 들어 이 씨에게 징역 24년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며 이 씨가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물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그렇게까지 방임했다는 점 역시 살인에 못지않은 중죄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2032년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된 아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네요. 포천에서 벌어졌던 기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